예,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결국 추경안 규모가 정부안 30조 규모에서 4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3조 원 가량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국민 민생회복 쿠폰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턱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했고, 특히 물가와 부동산이 심각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물가와 부동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기존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소비 쿠폰 지급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의식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선별해서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에도 최소 행정 비용이 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도 결국 50억 원 이상의 행정 비용을 여론 무마용 비용으로 쓰면서 이런 비용을 의식해서 나름의 선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냐. 결국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소비 쿠폰 추경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전국민 지급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전혀 삭감되지 않고 합의 처리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에 굴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이러한 추경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최소한 막기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관성과 원칙 모두 다 내팽개치고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반대했다라는 소리 안 듣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강하게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아내지 못했다, 앞으로 구조개혁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현재까지 성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대 양당이 부모처럼 자녀들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자녀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나라 빚이 13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득권 거대 정당의 야합에 따른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다 못해 부러뜨려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대 양당이 13조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포퓰리즘을 야합한 거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으로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지금이라도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예산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대 양당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담론은 결국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